안녕하세요. LPJ 마음건강 마인드헬스 코치 최세별입니다. 토마토와 둘 중에 무엇을 고르겠냐? 라는 질문이 제가 제일 처음 접했던 밸런스 게임인 것 같아요. 밸런스 게임은 비슷하게 싫은 일이거나 비슷하게 좋은 일인 두 가지 중 하나를 고르는 일종의 놀이인 거죠. 하지만 밸런스 게임이 즐겁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 중은 아마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라고 했던 햄릿처럼 짜장이냐 짬뽕이냐 피자냐 치킨이냐 이 옷을 살까 저 옷을 살까 그 모임에 또 갈까 말까 사표를 쓸까 말까까지 선택의 순간에 결정을 내리지 못해 늘 괴로워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런 분들에게 선택이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결정장애라는 말이 생기기도 했죠. 실제로 그런 병이 있는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왜 그렇게 결정하는 게 어려울까요? 자, 이번 사연은 최근에 사장으로 임명된 분이 계십니다. 중책을 맡아 부담도 컸지만 꿈꾸던 자리인 만큼 하늘을 날아가들 기뻤죠. 지난 3개월 동안 사장 자리가 공석이었기 때문에 중요한 의사결정이 많이 미뤄진 상태였습니다. 취임하자마자 결정해야 될 것들이 쏟아져서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결정해야 할 일이라는 게 하나같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직원에게 미치는 영향도 크고 큰 돈이 들어가며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될 수도 있는 결정들이었죠. 그래서 최고의 결정을 내리기 위해선 최선을 다했습니다. 임직원 의견을 경청하고 전문가의 의견도 참고했어요. 이때 의견이 잘 수렴되면 결정도 쉽겠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았죠. 의견이라는 게 정말 제각각이다 보니까 듣다 보면 오히려 혼란스러워져요. 이런 의사결정의 대가로 자신이 급여를 받는다는 걸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왜 이 모든 결정을 해야 하나 그러고 짜증이 나기 시작했어요. 얼마 전엔 지방 발령이 있었습니다. 회사 내규에 따르면 20개월 된 쌍둥이 엄마인 여자 직원이 가야 되는 건데 육아 문제로 너무 힘들겠다 싶어서 후순위인 남자 직원을 보냈어요. 저출산 문제에도 해결하는 데 기여를 하는 일이니까 이렇게 배려하고 결단을 내린 자신에게 직원들이 박수를 보낼 거라고 생각을 했죠. 하지만 전혀 아니었어요. 먼저 노동조합이 항의를 했고 직원들도 원칙을 지켜야 할 사장이 원칙을 깼다면서 난리를 부렸죠. 결국 그 일을 사과하면서 그때 나는 왜 그랬을까 하고 후회가 됐어요. 그런 일들을 겪고 나니까 의사결정하는데 더 어려움이 커졌죠. 좋은 결정을 해야 한다라는 생각에 항상 긴장이 되고 불안합니다. 하나 결정하려고 해도 여러 가지 변수를 떠올리면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는 거죠. 작은 결정 하나 하는데 일주일 넘게 걸릴 때가 많아요. 생각이 많아서 잠을 설치다 보니까 몸은 항상 피곤합니다. 근데 결정장애라는 게 있다더니 내가 딱 그 환자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정장애는 병이라기보다는 증상이고 현상입니다. 사실 결정장애는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환은 아니고 따라서 어떤 질환의 공식적인 명칭도 아니에요. 장애에 대한 편견이 담긴 표현이기 때문에 다른 말을 쓰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고요. 인터넷에서는 선택 불가 증후군이나 햄릿 증후군 등 표현을 대체할 수 있다고 하는데 아직은 널리 사용하는 표현이 아니다 보니 오늘은 선택 불가 증후군이나 햄릿 증후군 같은 대체 표현이 있다 이 소개만 하는 거고요. 그 외에 이해를 돕기 위해 일단 듣는 분들에게 더 익숙한 결정장애라는 표현을 쓰려고 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병이 아닌데도 병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결정하는 게 너무 어렵고 괴로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상황 때문에 누구에게나 결정이 어려운 경우도 있고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사람에 따라 결정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결정장애라는 말이 나오는 건 아무래도 두 번째 경우인 즉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결정이 어려운 것 그런 경우에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바로 두려움 때문입니다. 먼저 결과를 책임지는 게 두려우면 결정장애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의존적인 사람이 결정장애에 잘 빠집니다.
자신이 책임지지 않으려고 모든 결정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다 보니까 어쩌다 스스로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거죠. 과잉 보호 속에서 자라면 이렇게 의존적인 성격을 띠게 되는데 부모가 모든 결정을 대신해줬고 결핍 없이 자랐기 때문에 결핍이 없으면 욕망하지 않고 욕망하지 않으면 자신이 원하는 게 뭔지 몰라요. 게다가 언제나 대신 결정을 해주었던 부모도 언젠가는 세상을 떠납니다. 결국 스스로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죠. 또 평가받고 있는 것이 두려우면 결정장애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완벽한 사람이 결정장애에 잘 빠지는 거죠. 기준이 엄격하고 최고가 아니면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이에요. 현재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나아가기 위해서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기준은 주위에도 똑같이 적용해요.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하고 완벽한 결정을 내리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죠. 결과에 대한 비난과 처벌을 두려워하는 거죠. 이런 성향은 현대사회의 특성 때문에 강화되는 면이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완벽주의 사회이죠. 실패를 용납하지도 않아요. 현대사회는 강박사회이기도 해요. 끝없이 발전해야 되고 완벽하게 결정해야 하는 업무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하면 결정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치 보는 사람이 결정장애에 잘 빠지는 거예요. 눈치를 본다는 건 남의 마음을 살피는 것이고 분위기를 파악하는 거예요. 남을 의식하는 것이고 남을 배려하는 겁니다. 그러니 적절한 정도일 때는 긍정적인 특성이에요. 하지만 늘 그렇듯 과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지나치게 남의 시선을 두려워하면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남이 하니까 남이 하는 대로 남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눈치를 많이 보는 분들은 보통 어릴 때 남의 집에 얹혀 살았거나 가난 때문에 주위의 도움을 받아서 자란 경우입니다. 또는 부모의 조건부적인 사랑을 받으며 자랐거나 파괴적인 비판이 심한 가정에서 자란 경우일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흔히 결정장애라고 부르는 증상이 있는 분들께 정신과 전문의 후 박사가 전하는 탁월한 처방은 무엇일까요? 첫째, 100% 책임을 지세요.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100% 부모님의 책임하에 사는 것이고 하나는 100% 내 책임하에 사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00% 부모님의 책임하에 사는 삶은 100% 내 책임하에 사는 삶만큼 오래 지속될 수는 없습니다. 책임이란 내가 나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무책임과 책임 사이에 원망과 불평이라는 낭떠러지가 있는데요. 인생에는 중간이 없습니다. 무책임에 있든 훌쩍 뛰어넘어 책임으로 가든지 하나를 택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문제에서만큼은 정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책임을 지는 만큼 통제할 수 있고 책임지는 만큼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100% 내가 책임질 때 숨어있던 잠재 능력도 발휘하게 돼요. 심호흡을 한 후에는 이렇게 말해보세요. 모든 것은 내 책임이다. 둘째, 2% 부족한 결정을 하세요. 가장 완벽한 것은 모자란 듯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 결정을 해야 할 일이 생기면 그때 재빠르게 80%의 결정을 내리세요. 나머지 20%를 위해서는 정보가 더 필요합니다. 문제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이 결정을 통해 무엇을 달성하고 싶은지, 결정의 결과로 얻는 것과 잃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게 좋겠죠. 그래도 결정하기 어려우면 고민을 멈추고 다른 일을 하세요. 조금 미뤘다가 자신이 정한 마감일에 최종 결정을 내리면 됩니다. 그 사이에 새 정보가 들어오면 언제든지 결정을 바꿔도 되는 거고요. 어쨌든 결정은 안 하는 것보단 일단 저지르고 평가하는 게 나을 때도 많습니다. 완벽한 결정이 아니어도 좋아요. 조금 부족해 보여도 일단 결정을 내리세요. 셋째, 100% 만족시키려 하지 마세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모든 이의 입맛에 맞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만족할 만한 결정을 하려고 하면 고민이 끝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모두를 만족시킬 완벽한 결정이 아니라 올바른 결정을 추구해야 됩니다. 올바른 결정이란 선택하기 전에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자신의 판단하에
확실하게 책임을 지고 신중하게 생각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마음을 가다듬고 나와 상대방의 입장을 파악하고 상황과 맥락을 살핀 후에 결정하는 겁니다. 심호흡한 후에 다음 4가지를 점검해 보세요. 결정이 자연스러운가? 합리적인가? 공정한가? 또 시기적절한가? 자, 선택의 결과가 불확실할 때 혹은 어떤 선택을 하든 선택의 결과가 비슷할 정도로 좋거나 비슷할 정도로 나쁠 때는 누구나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정보가 너무 많거나 선택지가 너무 많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면 요즘 밸런스 게임을 즐기는 분도 많기도 한데 현대 사회는 결정장애에 시달리기 쉬운 환경이죠. 하지만 한편으로 짜장면과 짬뽕을 함께 먹을 수 있는 짬짜면, 피자와 치킨을 함께 먹을 수 있는 세트 메뉴가 있고 AI 추천이나 다양한 큐레이션 서비스를 물론 결정을 대신 내려주는 앱까지 등장한 시대이죠. 그러니까 정 힘들 때는 가끔은 이런저런 도움을 받아가면서 100% 내가 책임진다 라는 생각과 또 살짝 부족해도 괜찮아 라는 마음가짐으로 하나씩 차근차근 결정하는 습관을 들여보면 어떨까요? 자,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사례로 풀어본 한국인의 정신건강, 지금까지 보신 내용들은 모두 이 책에 담겨 있으니까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다음은 MHC가 추천하는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